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좀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가져와 봤어요. 그동안에는 뭐 이제 주제에 맞는 그 기사나 글들을 가져왔는데 오랜만에 좀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 본 녹음 때 또 그런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해서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아주 핫한 소식이죠. 지금도 미국 뉴욕 검찰이 지난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뉴욕 검찰은 권도영 대표를 사기 공모,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전신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권도영 대표가 테라 기술과 사용자 채택 수준 등에 대해 허위 진술하고 시세를 조작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방송 인터뷰, 소셜 미디어 발언 등을 인용하면서 수년 동안 허위 및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도 밝혔는데요. 기소장은 UST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알고리즘 메커니즘 효과에 대해 투자자를 속이기로 공모한 점, 미국 거래회사 관계자에게 UST 시세 조작을 요청한 점 등도 거론했다고 합니다. 뉴욕 검찰의 기소 소식은 권도영 대표 추정 인물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소식이 전해진 지 꽤 된 시점에서 지금 녹음을 하는 건데 지금 뭐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 없을까 미국이 기소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런 말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테라루나 사태가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각종 매체와 뭐 뉴스에서 다 다뤘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등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 위기를 진단하는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SVB 사태와 크립토 겨울, 금융발 경제위기 다시 오나를 주제로 제7차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행사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정무위원 등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참석을 누가 했는지 보면 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일종 정책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위원장, 국민의힘 정무위원 이렇게 등등 참석하셨고 이제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민당정 간담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을 대표하는 분들도 참석을 하셨겠죠. 근데 누가 참석을 하셨냐? 은행, 금융회사 임직원, 그리고 디지털 자산 전문가, 학계, 언론인 등이 참석하셨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분들이 뭐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민을 대표한 분들이 진짜 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맞느냐, 그럴 좀 자격이나 능력이 되시느냐에 대한 좀 의구심은 살짝 들었습니다. 뭐 은행 금융회사 임직원분들이 여기 한국은행 부총재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뭐 어떻게 얼마나 뭐 제대로 정확하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하셨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디지털 자산 전문가, 학계, 언론인
다양하게 뽑았지만 사실 이 중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분들의 의견은 도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죠. 디지털 자산 전문가라고 하셔봤자 그냥 뭐 이제 뭐 어디 뭐 분석, 아널리스트나 뭐 이런 분들이실 텐데 사실 실제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투자 서비스 혹은 뭐 가상자산 모든 크립토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운영 주체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중요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뭔 얘기를 했다는 건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자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본인의 3월 급여로 위믹스 27,638개를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 팀은 24일 공식 채널을 통해 장현국 대표가 금일 본인이 수령한 2023년 3월 급여로 27,638개의 위믹스를 매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장현국 대표의 13번째 매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위메이드 지분 배당금 및 급여로 위믹스를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믹스는 작년 말 그 12월에 닥사 상장 폐지된 이후에 지난 2월 16일 코인원에 재상장됐죠. 그러고 나서 1년 넘게 급여를 반납하며 위믹스를 매수하는 것도 좀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상장 폐지와 이런 위믹스의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장현국 대표는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이런 식으로 좀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위믹스는 재상장 이후 국내 거래소 통합 거래량 2위로 오르는 등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위믹스에 대한 어떤 얘기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좀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의 장현국 대표가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블로킹에서도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 크립토로 화폐 하자 해놓고서는 정작 본인들은 쓰지도 않는다고 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분이 크립토의 진심인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믹스를 투자를 하거나 엄청 좋게 홍보를 하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자면 나스닥이 올해 2분기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이라 아워바흐 나스닥 디지털 자산 수석 부사장 겸 총괄은 2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2분기 말에 암호화폐 수탁 사업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나스닥은 지난해 9월 기관 암호화폐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수탁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스닥은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신규 수탁 사업을 감독할 특수목적 신탁회사 설립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워바우 수석 부사장은 암호화폐 수탁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요즘에 많은 기관과 대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나 NFT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사실 나스닥이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놀랐어요. 의외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FTX 사태에서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까지 되게 크립토에 연관된 그 곳들이 되게 엄청난 이제 타격을 입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보고도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이제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잘 될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드러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좀 오랜만에 많은 기사를 이렇게 좀 다루다 보니까 그 좀 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좀 많이 버벅거리고 좀 그랬는데 좀 듣기 불편하셨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연습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들어볼 때는 연습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들어볼 때 알찬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91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발음이 되게 안 돼요. 지금 이게 드러블 하면서 그 혀랑 잇몸에 좀 펌핑이 왔어요. 근데 그거 저 원인을 알아요. 뭐요? 그 똥쟁이들이 그래요. 헬스장 똥쟁이들 증상이. 너무 아래쪽에 힘을 줘가지고 그쪽에 힘이 빠져버렸구나. 아니 지난주에 그 건물을 무너뜨리셔가지고 그래서 벌을 받으신 게 아닌가. 이제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려고 했는데 기린 씨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소문 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세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없었으면 모르죠 그거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가 이게. 혹시 몰라 그 기린 씨 가족들이 알고 계신지. 아니 근데 알 수밖에 없죠. 이거 들으시니까. 네. 그때가 맞네. 그러면 기린 씨 가족분들은 근데 거기 또 헬스 또 갔어요? 그 지점은 안 갔어요. 아 진짜? 아직은 안 갔는데. 아니 거기 갈 일 많잖아요. 갈 일은 뭐 가려면 많은데. 뭐 어때? 내가 내 돈 내고 쌌지 뭐 그거 공짜로 그러니까 싼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거기 회원도 아닌데 몰래 가가지고 진짜 그건 큰일인데. 그것도 큰일이고 해놓고선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도망가면 그게 더 문제인데 저는 자수하고 광명을 찾아. 그 실제로 이게 노력도 엄청 많이 했어요. 뚜러뻥 들고 제가 지금 30분 동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인정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병기 수염 약한 것도 있으니까. 자, 똥 얘기 그만하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아니 뭐 이제 길버님 자기 희생해가지고 이거 재미 하나 살리셨으니까 또 미담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 어른들이랑 장어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와인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 와인 전용 가방에다가 와인을 2병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와인 문외한들은 이 와인이 이게 깨지기 때문에 이 바닥에다 두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짠하고 막 완샷하고 막 이런 식의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제가 그 특징이 모르면 리액션을 크게 해요. 이거 좋은 와인 아니냐고 막 이렇게 리액션을 평소에 하는데 그 순간 찰나에 길버님이 무식한 그 척하지 말고 그 와인이 좋은 와인이 아니다. 평점이 좋은 와인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좋은 와인이라고 하려고 할 때 딱 그걸 보고 나서 약간 이렇게 해서 그 뭔가 이제 와인을 먹는 그 어떤 체면을 좀 지켰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원샷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소주처럼. 소주처럼 이제 한 잔 원샷을 해가지고 거기랑 이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다른 2분은 와인을 다들 드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호로록 하면서 이제 좀 드시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랑 저랑 맨날 같이 소주 먹는 사이여가지고 와인 좀 겁나 원샷을 해버리니까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 체면 한번 지키고 나서는 원샷 하니까 이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어차피 그분도 그렇게 먹을 걸 알고 싸구려 와인을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와인 만약에 진짜 잘 모르면은 그 어디죠? 이마트 24인가? 거기서 대량으로 뭐 이렇게 해주는 사오는 그 상품이 있는데
그거 사면은 진짜 그 평타 이상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와인 퀄리티가 되게 좋나 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로 와인 그거 다 그 현지에 가가지고 대량 판매로 사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막 소믈리에처럼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뭐냐 그거 먹으면은 진짜 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입맛이 가장 맞고 좋은 와인 이제 비싼 와인 있잖아요.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일반인들한테 뭐가 좋냐 그럼 비싼 와인이 제일 딱 다 찝는데요. 그래서 비싼 와인은 웬만하면 다 맛있고 만약에 이제 저가형인데 좀 이렇게 대중적인 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저거 뭐 노브랜드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와인 들어오는 거 그거 거기서 이제 노브랜드 그러니까 이마트 이상가 뭐 하여튼 그쪽 그 쓱 쪽에서 이런 거를 되게 맞아요.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사면은 평타 이상은 무조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저처럼 문외한이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와인 가끔씩 드셔보시고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마트가 그 시즌별로 와인 장터를 해요.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와인 장터를 하면은 엄청나게 와인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되게 할인을 많이 때리면서 팔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사람들 박스 들고 와가지고 박스채로 사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인을 진짜 잘 모르는데 그래도 체스님보다는 그래도 많이 마셔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 저도 실제로 봤고 근데 이제 그 알려드린 거는 그분이 막 진짜 막 일부러 막 맛없는 거 막 진짜 뭐 그 처리하려고 가져왔다 이런 것보다도 찍어보니까 평점이 그 앱으로 그 되게 유명한 와인 평가하는 앱으로 찍어보니까 이게 너무 낮아요. 그 너무 낮고 그 가격도 거기 이제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거든요. 얼마에 샀다 뭐 이런 거를 거기에서 평균가가 그래서 나오는데 이게 2만 원도 안 돼요. 가격이. 그거 보셨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인인데 그 원소주 가격이랑 비슷하니까 요런 수준이니까 막 너무 감탄하면은 그게 오히려 좀 그 가져온 사람 당황할 수 있으니 적당한 이제 리액션만 해라. 어차피 상관없어요. 지금 맛도 기억 안 나. 근데 완전 그거 취향이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와인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술이 뭐 내 입에 맞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야, 이 블로킹에서 이 와인 강의도 하고 이게 좀 고급스러운 방송이네 이게.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앞으로 와인 물어볼까봐 그게 이제 조마조마하네. 와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저는 뭐 사실 술 먹고 술병 나가지고 좀 자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헬스장 그 사건을 이제 집에서 집에서 부셨군요 술로. 헬스장 그 싸지려고 이제 술 아니 주사가 조금 화장실 오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저 해야 되는데 그 술 취해가지고 또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변기에 좀 무슨 뭐가 붙었나 봐요. 제가 자꾸 거기서 자꾸 잠을 자길래. 네. 빠지지 않으셨어요? 빠지지 않았고 그 정도는 뭐 다음 날에 뭐 잘 생활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했지만 이제 뭐 되게 힘겹게 이제 한 주를 버텼죠. 저는 그 주말에 그 고스트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 고스트 프로젝트라고 미스터 미상 작가가 네. 이제 하는 프로젝트인데 미상 작가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고스트 홀더들이 좀 그 주체적으로 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홀더는 아닌데 이번에 그 컨퍼런스가 2회차인데 이번엔 비홀더까지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둘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 가서 참석을 했고 또 여기 좀 이런 씬에 사촌 형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촌 형이랑 둘이 이렇게 가갖고 약간 NFT 하나도 안 들고 있는데 그냥 둘이 가서 이제 뭐 어떤가 하고 이제 가서 봤는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NFT 씬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어떨까 궁금해서 뭐 갔는데 상당히 의외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화기애애하게 이제 좀 거의 다 뭐 2030들이 왔고 그 다음에 되게 한 10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100명 가까이 왔고 그 강남역에 그 해시드 라운지라고 그 어비트 건물이 있는데 거기 3층인가? 거기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인 개발 컨퍼런스처럼 약간 뭐 고스트 프로젝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뭐 이제
발표하는 연사들이 뭐 대학생도 있었고 뭐 다양한 사람도 있었는데 뭐 자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다양하게 얘기했고 뭐 그리고 중간중간 네트워킹 시간에 뭐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샌드위치 먹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뭐 생각보다는 이제 컨퍼런스 자체는 괜찮았다. 근데 뭐 네. 고스트 얘기는 없었는데 뭐 고스트 얘기 안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그 정도면은 뭐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제 샌드위치 맛있게 먹었고 거기서 이제 질문하면은 그 티셔츠 주는데 고스트 티셔츠를 받아가지고 즐겁게 재밌게 즐기고 나왔다. 네.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제 갔다 오셨다길래 여쭤봤는데 사실 뭐 진짜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고 이제 뭐 투자 강의 정도 막 좀 그런 거 같아가지고 이게 뭐 좀 NFT 프로젝트 미덕 다운 그런 구성이 맞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재밌는 걸 하고 있고 뭔가 의미 있는 걸 어떤 걸 하고 있고 진행상이 어떻고 좀 요런 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씀 들어본 거는 이제 뭐 여기 왜 투자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웹3 컨퍼런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아무래도 좀 신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너무 뭐 민감한 얘기는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홀더가 아니다 보니까 뭐 거기 가니까 이제 막 약간 네. 아싸가 되긴 했는데 네. 거기에 있는 그 홀더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만나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뭐 서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사적으로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나름 커뮤니티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런 장에 막 그런 거라도 하면서 사람들이 또 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저 이제 만약에 프로젝트가 상황이 정말 안 좋았다면은 거기 사람들이 미소가 아니라 이제 골프채를 들고 찾아왔을 텐데 네.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거죠. 아까 이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위메이드에서 그런 컨퍼런스 열었다. 굉장히 엄청난 그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스트는 되게 괜찮았다. 네. 네. 아무튼 뭐그 걸러들어야 될 게 기린 씨는 웹3의 모든 웹3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걸러 듣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감안하고 좀 들어야 된다. 아니 뭐 그 세상에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건데 뭐 진짜 그 골프는 안 치고 NFT는 사고 이러는 거니까. 네, 나중에 그 블루 형님이랑 같이 가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안 가는데 두 분 그 블루 형님이랑 기린 씨는 그런 성향은 또 비슷하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체스님은 그런 비슷한 거 갔다가 이제 다시는 안 간다고 선언을 하신 분이라 안 갈 것 같고. 네, 아무튼 재밌게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 뭐 오늘은 뭐 딱히 주제랄 게 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드러블에 대한 거를 또 이제 그냥 가볍게 얘기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제가 주제 발표할 때마다 좀 이제 긴장이 많이 돼요. 이제 체스님이 할 말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뭐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가 흥분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흥분하는 게 좋은 건데 막 이렇게 우리가 좀 녹음일을 평소보다 당겼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 거 그 요일보다. 똥 싸고 부산으로 도망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좀 생각나는 것들이 딱히 없어가지고 STO 했고 NFT는 뭘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싶고 요새 그거 특집으로 해야 돼요. 저희 감옥 특집으로.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그래도 가장 큰 이슈라면 이제 권도영 대표, 지금 뭐 대표는 아니고 권도영 님? 네. 님도 아니, 좀 아까운데 권도영 씨, 용경 씨, 네, 용의자? 네, 용의자, 피의자. 아무튼 네. 뭐 체포가 됐는데 좀 그거 보면서 야 똑똑한 사람도 다 멍청한 구석이 하나씩은 있구나 싶은 게 이게 위조 여권 쓰다가 두바이로 가려다가 뭐 잡혔다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막 똑똑한 척 하더니 이런 잡히는 건 너무 허무한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어젠가 소식을 보니까 좀 지연시키려고
왜냐면 한국으로 뭐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으로 와버리면 바로 처벌을 받아버리는데 지금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영이를 지금 암호화폐 그런 혐의보다도 위조여건 혐의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오래 있어야지 이제 자기가 처벌을 좀 미루거나 피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전법을 쓰면서 한국어 통역관 붙여달라. 한국어 통역관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내 변호를 충분히 다 못했다라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된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권도영 씨가 막 테라 이런 걸 루나 하면서 영어로만 소통하자. 그래 다 영어로 트윗하고 막 다 답변 달고 막 이러는데 그걸 이제 검사 쪽에서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부에서 영어 충분히 알아듣는 놈이다. 아니 스탠포드 나왔으니까.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갑자기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과연 권도영이를 한국까지 데려올 수 있을까? 그게 좀 되게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인 투자자들은 절대 한국 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처벌받으라고. 왜요? 왜냐면 미국은 이 자본시장법 위반은 50년씩 때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법이 없으면은 이제 그 뭐 한 2년 뭐 이렇게 되는 뭐 집행유예 뭐 3년 이렇게 되면은 3호 나오면은 뭐 거의 뭐 금방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그 뭐냐 무조건 미국에는 이런 데로 가야 여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가들한테 너무 관대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SEC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걸 기소를 한 게 거기 재판이 났잖아요. 그럼 벌금을 미국에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5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미국에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압류하면. 네, 압류하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이제 압류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나라 어떤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미국에다 내버리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만 그냥 사람만 두고 마는 거니까 그런 게 의미가 있냐 이 피해자들한테 뭐 나눠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 뭐 저기 교회에 있는 다 교회 가서 빌고 불교는 절에 가서 비는 게 다 미국 가서 처벌받으라고. 미국 아니면 중국. 중국 가면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원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한국에서 처벌을 해야지 한국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지금 뭐냐면 증권성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웬만하면은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웬만하면 약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피해자는 어차피 자기 돈 이거 얼마 그 돈 이제 돌려 받는 걸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그것보다도 진짜 평생 감옥에 썩으면서 그 축적된 재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게 심리적 안정감을. 아까 뭐 받아야 돼? 3호?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뭐 3년, 5년 이렇게 받으면은 네, 뭐 유명한 저기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집행유예 받고 그냥 뭐 살인 많이 하는데 뭐 3호까지는 아니어도 뭐 5년, 10년 받으면 그래도 한 3년 살고 나오니까. 근데 뭐 그때 저희도 예전에 한번 뭐 저희 아는 그 법 관련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는 이게 얘가 저지른 사건은 크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판결로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형이 나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지금 SEC 같은 경우는 기소를 막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증권성 여부가 아니라 뭐 이렇게 투자자한테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 관대한데 한 번 걸리면은 막 50년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뭐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권도영이는 용자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감옥에서 30년을 썩고 나왔어요. 그래도 60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쓸 돈이랑 자손한테 물려줄 재산들이 다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은 뭐 만약에 1조 재산이 되고 연봉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100억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똑같은 이제 빨간 약 파란 약이 주어지면 이제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일반인으로 사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나은 게 그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할 것 같아요. 저도 일반인이 나을 것 같고 그게 60살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뭐 다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적 제재도 얼마든지 이 정도 규모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슨 뭐 돈 그렇게 있어봤자 맘 편히 쓰지도 못하는데 뭐 다 여행이나 늙어서- 제대로 가봤어요. 다 늙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보니까 도망자 생활도 엄청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자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권도영이 더 지금 잘못된 게 트윗으로 조롱을 했어요. 나 잡아가라라고. 나 도망간 적 없다 이러면. 나 뭐 쇼핑도 하고 뭐 지금 뭐 나 지금 집에서 코딩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데 잡힌 거 보니까 도망자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쵸. 위조 요건을 만들었다는 게 자체가 자기가 편하게 생활한 게 아니라 이미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블로킹 끝나고 나서 끝나고 소주 한잔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이 잡혔잖아요. 그 어떤 대표랑 같이 잡혔는데 이제 그 둘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편의점도 제대로 못 가고 다 모자 눌러 쓰고 막 이렇게 할 건데. 네. 그래서 뭐 그 위조 여권 뭐 막 만들어서 다니느니 그냥 아니고 그리고 근데 확실히 돈은 많은 것 같은 게 살은 엄청 쪘더라고. 토실토실해져가지고 그 끌려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건 잡힌 거 보니까 이게 국제 수사가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그렇게 있더라도 이게 그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돈 많으면 저는 사실은 뭐 자기 뭐 예를 들어 5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중에서 1조를 그 도망가는데 쓰더라도 4조를 남기는 거니까 도망갈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잡히는 거 보니까 이게 국제 수사가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뭐 사기치고 저기 하기는 진짜 쉽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잡혔으면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게 뭐 자기 압류 자산이 뭐 어디로 가고 이거를 떠나서 그 범죄 경력 어디로 떠나서 자국 소관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뭐 국제 한국인인지 뭐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와서 이제 뭐 수사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뭐 공범 같은 거 얘기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그 팀원 신영선 대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그때 협업했던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좀 이제 뒤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번 수사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 수사가 SEC에서 기소한 것 중에 하나 지금 조사까지 했대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 가격 유지할 때 투자 회사랑 그 이면 계약해가지고 투자 회사가 UST를 계속 사들이면서 이제 그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을 지금 그게 그 기소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인데 뒤에서 그거를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진짜 그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부분 아까 이제 길버님이 뉴스 말씀하실 때 좀 궁금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얘기할 때 뭐 프리마이닝도 있고 뭐 그 알고리즘도 있고 뭐 걔가 뭐 홍보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다닌 것도 있지만 알고리즘 자체에 문제가 있냐 했을 때는 뭐 담보물에는 문제가 있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뭐 저기 한데 만약에 걔가 그걸 가지고 뒤에서 뭐 사기를 쳤다 그걸 가지고 지금 기소한 거냐 그럼 그냥 진짜 이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가지고 그냥 그 기소를 한 거냐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알고리즘 짠 거를 뭐 잘못 짰다고 뭐 기소를 하는 것도 좀 일단은 거기 그 조사를 받는 그 예전 테라 관계자들이 지금 그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계속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 뒤에서 사들이게 하고 다 있어요. 그 지인들한테 그 계좌를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게 이제 바이낸스가 오게 되면은 이제 자금 세탁 관련해서 이제 이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인들한테 다 이제 사달라고 한 다음에 그 사가지고 가격 방어를 하게 되는데 마치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했다라고 계속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언 그 자체만으로는 뭐 증거의 효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만약에 그거를 뭐 시연을 한다거나 뭐 그걸 법정에서 그거를 이제 보여줬을 때 진짜 뭔가 명백한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판결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 프로젝트가 굉장히 신뢰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잘 버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뭐 하여튼간 탈중앙화된 걸로 뭔가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은 지금 뭐 그냥 개인 서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이제 지금 뭐 다 이제 그 구속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권도영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뭐 판결이 나와요. 예, 판결 결과에 따라 뭐 계속 이제 다뤄질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또 뭐 하고 저는 그냥 그 아마존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얘기 이제 그거 넘어갔는데 네네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NFT 네.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들어보려서는 생략을 했지만 생각을 했는데 원래 근데 이제 이번에 아마존이 NFT 진출하면은 사실은 지금 NFT 진출한 것 중에 가장 큰 대기업 중 하나 저희가 봤던 게 지금 메타가 인스타그램에서 NFT 연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메타가 다시 NFT 사업을 접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막 지금 나오고 뭐 안 좋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쥐고 있는 어떤 전자상거래가 없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지금 계속 물건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뭐 지금 결국 NFT 나오는 것들이 물건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아마존에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스타벅스도 사실 그 스타벅스 NFT 오디세이가 상당히 좀 잘 됐고 그다음에 나이키도 NFT가 상당히 잘 됐는데 뭐 그 공룡들보다 사실 더 큰 파급력을 지금 지니고 있는 게 사실 아마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존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물이라는 점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든다고 그러길래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아마존 버전의 그냥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대기업이 만든 오픈시다 이제 그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조금 실망하는데 얘네가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이제 그거는 좀 기대가 되는데. 뭐 얼핏 봐서는 걔네들이 이제 뭐 디지털 콘텐츠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아마존 프라임이든 그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연계되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NFT를 안 하면 아마존이 발행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마켓플레이스라서 누구나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오픈시에는 그대로 이렇게 오르려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칠 것 같아요. 이게 공개가 된 게 아마존이 딱 발표를 한 게 발표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나온 기사는 아마존 그 관계자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그 재가입 대상자, 그러니까 그 재계약 대상자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뭐 갱신을 해야 되는 고객들 대상으로 메일을 발송했는데 거기에 내용이 그 내용 중에 NFT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임박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사화된 건데 그런 거 보면은 뭐 메일을 받은 대상자들이 아마존 프라임 이제 고객 회원 이제 이었던 분들인 거 보면 뭔가 좀 연계돼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아마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커버그보다는 이 제프 베조스 아저씨가 굉장히 무섭고 지금 저커버그는 지금 반사기꾼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주가 워낙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그 천재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좀 머리가 이제 없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사업을 잘 하시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면 완전 그냥 천재 오브 천재지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그 잡스에 뒤지지 않는 그 굉장히 그 도라이 같은 성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 하는 NFT 뭐 마켓플레이스 뭐 사업은 조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게 기대가 될지 아니면 업계 전체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어느 정도 파급력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존은 저도 이렇게 같은 느낌인 게 예전에 제가 저커버그를 그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 뭐 페이스북 발전한 게 뭐가 있냐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뭐 근데 이제 기린 씨가 뭐 여러 오픈 소스들을 개발을 하면서 많은 그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이제 깨갱을 하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서비스적으로 이제 뭐 느끼기에는 뭐 했냐 도대체 이 페이스북 모습이 지금까지 변한 게 없는데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계속 이제 거기에다가 그 글 써서 올리는 거 이게 그냥 그대로인 거고 2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느꼈었는데 아마존은 왠지 좀 이제 이런 비유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일론 머스크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 테슬라 그런 와 아마존이랑 비슷한 게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잖아요. 그 디지털 컨텐츠,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으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시도를 하고 원래 그거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하기도 하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원래 워낙 잘 나가는 거였고 뭐 물류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물류에다가 드론도 막 접목시켜서 배달을 막 이제 뭐 완전 상용화는 아니더라도 이제 막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입에 뱉은 말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게 또 잘 됐으니까 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 아마존 무서운 게 이제 이거 믿거나 말거나 약간 루머이자 루머 아닌 이런 건데 그 아마존 물류센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물건 나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왜 거기에 항상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대요. 설치하는데 되게 더웠는데 그때 나온 루머가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사람들 막 더워가지고 힘들어서 병원 가는 그 병원비가 에어컨 설치비보다 더 싸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말 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고 확실히 그 머니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NFT도 지금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뭔가 그걸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유저를 먼저 모으고 그거 다음에 뭘 하자 약간 이런 비즈니스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마존은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장을 보고도 사실 뭐 한다고 딱 뭐 공론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나 안 할래 하고서는 말아도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 가입자를 뭐 신청을 받기로 해서 돈을 받기로 해서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말만 나 우리 할 수도 있어. 그냥 이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 장은 이제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 할 거야라는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은 굉장히 좀 기대하게 만드는 느낌. 네, 그래서 뭐 또 이 에어컨 이런 것도 좀 이제 한다니까 좀 좋게 평가를 하자면 회사 이름이 아마존인데 시원하면 안 되지. 좀 젊게 일하고. 근데 이 빡빡이 진짜 무섭대요.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성질이.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니까. 뭐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정말 그 진짜 근데 이게 이런 공룡 그 기업들이 좀 끌어줄 필요도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사실 뭐 좀 막 너무 들어와가지고 매점매석하는 그런 문제, 독과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뭐 도무지 지금 이제 이 시장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 그런 의지를 가진 대단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 그 팀도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쪽에서 한번 쫙 끌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존 그 NFT 그걸 뭐 떼다 파는 뭐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장을 키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글로벌 막 기업이 해가지고 다 이거 장악하는 거 아니야? 뭐 너무 이렇게 걱정만 하기보다는 그런 데서 이걸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거를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 아마존이 마켓플레이스 한데 야 튀어 이제 망했어. 마켓플레이스 이제 아마존이 다 장악할 거야 이러면서 튀기보다는 그들과 어떻게 공존하면서 취할 거 취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재밌는 게 이제 NFT가 아니라 NF라고 하잖아요. 왜? 그 너한테 팔고 튀어? 지금 튀지를 못하고 튀지 있으니까 못해서 너한테 팔고 튀어. 너한테 팔고자 한다. 팔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장 안 좋은 건 뭐 모두가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뭐 해답을 드리고 싶어도 뭐 사실 이렇게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뭐 사실 이제는 장이라는 표현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너무 투자에 좀 이렇게 좀 집중된 표현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앞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가격 뭐 이런 쪽의 관점을 그쪽으로만 두고서는 얘기하기보다는 뭐 재밌는 거 뭐 해볼까 이제 요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장 해가지고 그 시세만 막 계속 보면서 이거 뭐 내 배만 아프고 가슴만 아프지 이게 뭐 좋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금은 저처럼 약간 인스타 골퍼처럼 이렇게
인스타 NFT? 아 약간 이상한 단어 네. 좋아하면 거기도 NFT 하니까 아무튼 네. 트렌디하게 네. 아니 뭐 인스타 얘기하니까 뭐 저커버 메타 다 지원 끊었잖아 NFT. 걔네는 싹수가 애초에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블로킹 291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한 줄 논평 안 하나요? 한 줄만. 한줄론평. 한줄론평. 아니 오늘 딱히 주제가 뭔가 딱 특정돼 있는 게 없어서 한줄론평을 생각을 못했는데, 뭐 저기 도영 씨 팝콘가. 그거는 지금 뭐 몇 년 형 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죄가 입증이 되는지가 정말 지금 법조인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한 사람을 뭐 다구리 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더글놀이가 아니잖아 이게. 그 지금 이게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형을 작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 한 5년 있다 나왔어. 그럼 공소시효가 남았으니까 이제 다시 미국으로 송환하면 미국에서 형을 또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아니 그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고 지금 일단은 저기 세계 일주를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 싱가포르도 아마 뭐 이렇게 싱가포르, 미국. 네, 싱가포르, 미국, 한국인데 지금 이거 판결 보면은 딴 데서 또 기소되게 되면은 저기 감옥을 세계 감옥 지금 세계 감옥 여행 못 들어보셨죠? 지금 이거 한 번씩은 다 돌아보셔야 돼가지고 걸어서 철창 속으로. 걸어서 세상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근데 중요한 게 각 국마다 기소한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입증이 될까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가격 방어 전략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라루나가 증권성을 이제 그 인정을 받을 거냐. 그러면은 완전히 그 판도가 바뀌어요. 그럼 증권성 입증되면 진짜 스테이블 코인 뭐 국내 상장인데 다 내려야 돼. 뭐 스팀 달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업비트 같은 데서 다 내려야 되니까. 판례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권대행이 막 죽어라 이거가 지금 우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쨌든 간 판결 과정에서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봐야지. 뭐 이게 뭐 한 사람이 뭐 인생 뭐 이렇게 망하게 해가지고 뭐 사실 우리가 얻는 이득은 없어요 그게. 그렇죠. 뭐 권도영이 뭐라고. 근데 제가 뭐 정확히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권도영이 한국에 못 올 수도 있는 이유가 이게 재판을 다 받고서는 형을 사는 게 아니라 재판 딱 결과 나왔으면 바로 그 형 집행을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 먼저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50년 때려버리면 50년 뒤에서야 우리가 재판을 할 수 있고 막 하는 거라서 못 올 수도. 그 싱가포르까지 또 껴있으면은 막 못 올 수도. 사실 검찰 쪽에서는 되게 억울하겠다. 진짜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그 임무이고 그 사람들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인인데 이제 그 어쨌든 그 한국인을 여기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넘겨져가지고 거기서 형사하고 나와서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면 사실은 억울하죠.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았으면 나 돈 못 받아도 돼. 미국에서 50년 때리고 그냥 약간 그런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미국에서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미국에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냥 복수심에 의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검찰은 이게 제가 본 기사로는 기소를 이제서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애초에 권도영이 잠수 탔을 때 기소를 먼저 때려버렸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잡혔다니까 이제 부랴부랴 기소를 한 걸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정확하지 않다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때까지 뭐하고 지금 기소를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좀 애매한 거죠. 법이 없어. 하긴 그것도 있겠네요. 법이 없어서 기소를 못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취소. 아무튼. 아니 근데 그 SEC도 이제 증권성 여부를 확증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다 이제 일단 걸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법정 다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막 좀 안타까운 거죠. 한국에 못 올 수도 있다니까. 미국이 먼저 이렇게 기소 때려버리니까 사실 할 말이 없는 게 우리가 먼저 기소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재판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3년 그 해가지고 나와서 미국 가게 되면은 53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50년 살고 공소시효 끝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의견 그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팝콘 뭐 오래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네, 다들 관심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코인 먹튀한 대표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돈 많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징역 살고 고생은 좀 하겠지만 뭐 이미 먹고 나른 돈이 얼만데 뭐 징역만 살다 오면 또 잘 살겠죠. 네. 빡빡이가 세상을 바꾼다. 아니 아 이게 이게 빡빡이가 들으면 기분을 좋아해. 아니 이게 원래 네. 죄는 미워하되 대머리는 미워하지 말자는 기가 있는데 아니 저는 좋아하는 거죠. 이게 찬양하는 거죠. 너무 이 빡빡이를 강조를 하니까 아니 이게 같은 빡빡이끼리는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흑인도 흑인끼리만 야씨 ቋ댕아 이럴 수 있다는 이건데 아니 저희 어머니도 요즘 저한테 맨날 너 머리가 너무 빠진다. 술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계속 피부과 가서 진단 받는데 아직은 아니래요. 근데 엄마 자꾸 진단을 받아오길 바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아니 그러면은 빡빡이를 만나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진짜 이게 아니 근데 어머님들은 보통 내 아들 이제 항상 걱정을 하시니까 또 이제 그리고 30대부터 관리하라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괜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제프 베조스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거 완탈인데 완탈이랑 이게 그리고 언어를 빡빡이라고 하지 마세요. 빡빡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댓글창 불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베조스 형님과 이제 그 잡스 형님과 같은 네. 두피 헤어. 어렵네. 그래. 그 뭐. 아니 이제 그 김계란이 그 빡빡이 아저씨라고 하니까 이제 그 단어가 익숙해졌는데. 아 그렇게 그러겠네요. 기분 상하신 분들은 네. 제가 사전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완삭이라고 해야 돼? 네, 아무튼 삭발머리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블로킹은 생각보다 길게 말해서 뭐 개인적으로 뿌듯한데 뭐 여러분들은 정신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들어볼 때 워낙 절기도 했고 편집을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들어보는 건너뛰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희는 즐겁게 녹음했으니까 만족은 되네요. 네, 아무튼 뭐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또 정해친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뭐 다음 주에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